중년의 나이가 되어보니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놓치지 말라고, 악착같이 살라고 내 부모님의 등을 떠밀더니 이제는 늙어선 자신이 부여잡은 모든 걸, 그게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라 해도 결국 다 놓고 가라고, 미련도 기대도 다 놓고 훌훌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으니 인생은 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가요? 게다가 인생은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 자식들은 착각을 하며 삽니다. 당신들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영원히 아니 아주 오래 우리 곁에 있어줄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 말이죠. 오늘은 요양원 입소 전날 밤,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이런 아들 부부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고심 끝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슬프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편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촉하거늘.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너의 여동생과 비교해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 늙은 애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구독자 여러분은 어머니의 편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들은 효심이 가득하고 며느리는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신가요? 평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딱히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며느리로서 제할 도리를 다하고 평소 어머니는 너희만 잘 살면 되었다고 크게 아들 내외에게 간섭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만하면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친구들과 남편과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 낳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어머니가 점점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된 입장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봐 주기를 원했고 며느리는 직장 생활에다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틈틈이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어머니의 병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요양원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며 우리가 집에서 모시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일이 당연한 며느리의 일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그만뒀지만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냉전하던 중에 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는 자기만 요양원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집에서 모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며느리와 싸우는 것을 본다면 부모는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제는 누구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요. 오래 살게 된 만큼 좋은 것도 많지만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 수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70세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여기저기 늘어나 병원에는 노인들만 북적거립니다. 몸은 성하지 않지만 약과 병원에 의존해 오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신다거나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제 한 몸 건사하거나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나이든 부모를 부양할 생각은 있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요양원 같은 시설을 알아보는 건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부터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이 어떠한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우선 부모가 치매로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 신청을 하여 치매 등급을 받아 치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을 케어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경우라도 일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지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특별 케어 서비스나 주간 보호센터를 갖춘 실버타운 입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함께 살며 24시간 부양하고 돌봐드리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집에서 모시는 경우라도 아들이 며느리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서로 의논해가며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며느리가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시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되고 부부 사이 또한 나빠지게 됩니다. 집이 편안해야 집에 함께 사는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살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많은 부분을 확실하게 합의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무엇이 더 좋고 나쁜 선택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되 무엇을 결정하든 상관없이 부모도 남은 인생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고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촉하거늘.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너의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 늙은 애미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인간관계의 정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일종의 미덕이며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이해와 포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법륜 스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셔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시절인연이란 말도 있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잊어버려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옛말의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3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곳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 주어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4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이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 또 생각하라.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이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5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3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을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6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내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귀중한 힘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만큼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어라.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간혹 타인의 좋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마라.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목표를 알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시절인연이란 말도 있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잊어버려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옛말에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곳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 주어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네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이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 또 생각하라.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이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5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3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을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6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내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귀중한 힘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만큼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어라.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간혹 타인의 좋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마라.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목표를 알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오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법륜스님은 총 6가지의 비밀을 타인에게 숨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네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늘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들으셔서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해안을 얻으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